3월 2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들도 다 개학을 하고요. 3월달이 되면서 그동안에 좀 느슨했던 분위기가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번잡스러운 부담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직장에 가시는 분, 또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가야 되는 학생들, 이런 분들 다 마음이 오늘 좀 무거울 겁니다. 그래도 뭐 봄이 온다 생각하고 열심히 또 살아가야 되겠죠. 자, 제가 말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참 이 우리 보수 진영에 있다면서 마치 정권이나 국가를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는 사람들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일부 분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월요일날 뉴스와이드에서 온 사방에 돌아다니는 정치권의 찌라시 살생부가 많다. 나도 그걸 일부 봤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유출시켜가지고 아마 이번에 이 새누리당 살생부 찌라시 사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상향식 경선 부분이 문제가 많다고 전략 공천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막으려고 활용하는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는 청와대 지시서리나 이런 걸 슬쩍 물타 넣을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 지시서리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결국은 청와대가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을 막고 그걸 좌절시키려고 하는 핵심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거다. 실제로 정두원 의원이 김무성 대표한테 들었다라면서 말을 하면서 K 교수라고 그 서울에 뭐 유명한 여대 신문방송학 교수 있죠. 정권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친박 핵심이라 했다가 나중에는 청와대 핵심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결국은 그걸 갖다가 넣으려고 하는 걸 2단계, 3단계로 하는 거다. 그래서 청와대가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하려는 거다. 제가 전에부터 김무성 대표의 마지막 남은 한방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폭로해서 한마디로 이 상향식 경선을 완천시키려고 할 거다. 이래 이야기를 해왔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일부 친박 핵심들은 또 김무성 대표 측과 공천을 둘러싸서 몇 개 양보해라 어쩌라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로 한 부분을 가지고 그 말은 살생부처럼 하지는 않았겠죠. 트집 잡힐 일 하겠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 그게 그날 방송의 전부인데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보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무슨 황장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했고 무슨 방통위에 신고를 했고 참 그분이요 지금까지 황장수가 상향식 공천은 엉터리다. 유령 당원이 있고 유령 번호가 있다. 김무성의 상향식 공천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다 하면서 제거를 충실하게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제 방송을 매일 보고 올리던 사람이 방송에서 놓은 그 글들 중에 판을 쓰라는데 판에 글을 쓰다 보면 자세하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찌라시 유출, 활용, 그리고 밑에 청와대 기획설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말한 내용을 다 써야지 그걸 가지고 했다고 신고하고 이런 부분 또 이제 나서서 저보고 무슨 무소속으로 출마해라. 베니제는 한번 나갔으니까 황장수가 나갈 때다. 부산 영도에 무슨 김무성이하고 붙어라.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또 공작의 대상이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정치권 일부하고 정치권 일부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의 기득권에서 제가 선거만 놓으면 공작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요. 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샌더스처럼 대중이 돈 걷어서 황장수 도저히 안 되니까 국회로 가든가 뭘 한번 해라. 이런 바람이 불 때까지는 제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제가 공천 신청을 넣어놨을까봐 찾아다니는 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SNS 트윗에서 공개적으로 저한테 합니까? 정말 저한테 좀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저보고 무슨 누구 한번 까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좀 건방지게 SNS 유명인 이름 몇 명 달아가지고, 뭐 저는 유명인도 아닙니다만은 뭐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맨날 트윗에서 올려서 달고 다니는 거, 제가 그런 거 전부 차단해 버렸습니다. 정말요. 우리 사회 이 정치에 허상 못지않게 그 정치를 또 이 팬으로서 따르는 그런 국민들 중에도요, 정상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치 가지고요, 인생 걸지 마십시오. 나중에 허망함만 남고요. 뭐 어떤 다른 이유, 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결국 그분도 도구로 쓰여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면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SNS나 사회생활에서 대응하고, 정치에 목숨 건듯이 하루 종일 트윗을 하거나 하루 종일 뭐 남 감시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영혼도 썩은 정치만큼 타락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저께 아침에 필리버스터 끝났다, 이제 법안 처리한다 이래 나왔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2월 29일 날 밤에 결정을 했겠죠, 비대위에서. 자, 김종인 위원장이 뭐 말을 했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당신이 책임질 거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제 아침에 9시에 중대 발표 하겠다 이렇게 선언해 놓고, 이 중대 발표는 이제 필리버스터 연기였겠죠. 그런데 또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견을 연기한다면서 의총에서 결정한다 했고, 그래서 지도부는 이렇게 가면 선거에 역풍이 분다고, 더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그만할 때 됐다 설득을 하니까, 강경파는 3월 10일까지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한밤 의총에서 팽팽히 맞섰고, 밤에 11시쯤에 이제 중단하겠다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39번째 하고 마치겠다. 결국 이렇게 이제 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또 심상정 또 이런 정모 의원이 우리도 해야 된다 해서 그분들까지 하고, 이제 아침부터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제 마지막 무한 토론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마치게 되면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새누리당은 먼저 무쟁점 법안, 북한 인권법, 테러 방지법을 표결하고, 그 다음에 선거구 획정을 마지막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렇게 될지, 또 선거구 획정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테러 방지법하고 뭐 북한 인권법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어쨌거나 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직권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테러 방지법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그냥 의사일정에 협조를 안 하고 나가버리면 여당만 이렇게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면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 사람들 그래도요, 국회의원은 해먹고 싶어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이제 중단하고 또 선거구 획정에 들어옵니다. 자, 이종걸 대표는 지금 강성 의원들한테 올라타 있어서 지금 2차례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쓰러지겠다. 참, 야당의 옛날에요, 2013년 6월입니까? 김한길 대표가 그때 당시에 이 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되었는데, 되자마자 강성 의원들한테 밀려가지고 시청 앞에 텐트를 치고 텐트에서 추리닝 입고 수염 기르면서 그렇게 몇 달을 살았습니다. 생일상도 거기서 받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을 대표가 시청 앞에서 노숙을 해야 대표직이 유지되는 이런 정당이 이게 맞는 정당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요, 지금 오늘 쓰러질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거는 그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제 필리버스터 중단하기로 합의가 됐고, 그리고 지금 선거구 획정을 통과시켜야 될 사항이 이미
법적으로 선거구가 없어진 지가 2달이 훨씬 넘었고, 그래서 지금 이 선거 일정으로 뭐 이 국외자, 그러니까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나 이런 사람들이 투표하는 부분에 명부 작성이 이미 많이 늦어졌고, 각 당의 공천 경선도 늦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시라도 기왕에 그만두기로 했으면 빨리 그만둬서 오늘이라도 이런 법들을 갖다 다 통과, 선거구 획정부터 테러 방지법 뭐 이런 거 다 통과시키는 게 중요할 건데, 본인은 쓰러질 때까지 토론하겠다. 그건 뭐겠습니까? 자, 당내의 강경파들의 반발을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 끌고 왔는데, 여기서 자기가 중단을 시켰다고 하게 되면 본인이 강경파들한테 어떻게 지탄을 받고 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하니까 선거에 뭐 이 야당 내 강경파들한테 보여주고 또 당내 강경파들한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연설을 하다가 쓰러지는 또 사상 초유의 기록을 만들겠다. 참말로 기네스북에 이것저것 많이 올라갑니다. 저는 야당을요 폄하하거나 비하하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야당뿐만 아니라요 새누리당에 지금 웃기는 짓도 많이 지적해왔고 또 다음 뉴스 칼럼란에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요 하는 이야기 중에 정말로 이 진실된 이야기가 아닌 허상에 가득 찬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소수의 야당 지지자들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열강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국회의 방청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선진민주주의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정말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뭐 고작 한 100명이 국회에 가서 지켜봤다고 시민들이 호응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마이 국회 뭐 텔레비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 필리버스터 하는 장면을 봤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이 야당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가 그야말로 이 난투극으로 날치기를 막던 부분에서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소신 소통을 하는 부분에 발전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언론들 일부가 소설 쓰는데요. 거기에 놀아가면 야당은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국민들 일부는요. 여야가 똑같습니다. 보수 진영도 그렇고 진보 진영에도 그렇고요. 정치에 업으로 삼는 국민들이 한국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 다 생활 현장으로 민생 현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치를 업으로 삼는 국민들 중에 한마디로 먹고 살만하고 자기가 가정이 편안하고 자기 삶이 편안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분들요 자기 삶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이 정치에 몰두함으로써요 현실을 잊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도 보면 공화당 민주당 안에 극작 극우들이요 정치판을 끌고 가면서 미국 정치가 상당히 망가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파티니 뭐니 해갖고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요 끌고 갑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진노 주변에 더민주 주변에 정치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SNS에서 확산시키고 현장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정치 뭐 농객들에 대해서 분위기 띄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요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더민주가 어떻게 하든 야당 표 찍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바람 일으키고 SNS에서 작업하고 확산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고요.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구한 날 TV에 평론가 누구 하나 이야기할 때마다 그게 어쩌니 저쩌니 토달면서요 그렇게 띄우는 사람들 중에 그것이 직업화된 사람들 중에 정상인 분들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정상인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요 시민이요 정치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표를 던지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참여하고 그런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지. 이런 일들을 가지고 마치 언론 이상으로 정치 현장에 있는 정치인 이상으로 참여해서 분위기를 띄우며 거기에 놀아나서 그것이 마치 참여하는 민주주의, 선진 민주주의를 받다 시민들 호응, 즐거운 민주주의. 우리나라에는요 너무 가식적이고 허상적인
한마디로 민주주의나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이 과잉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라져야요 한국 정치가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서 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 필리버스터는요 결국은 테러 방지법 새누리당이 손질을 했던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겁니다. 내일 아침 오전까지요. 그 다음에 야당의 필리버스터에서 이야기했던 숱한 말들이요 다 허공에 떠도입니다. 야당 지지자들은 야당의 극렬한 지지자일수록 필리버스터 하는 이유가 결국 시민의 삶을 국정원이 감시한다 이런 생각을 안 버릴 거고, 여당 지지자들은 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때가 어느 때인데 70년대 소리 하고 있냐, 저 사람들은 북한하고의 문제 때문에 상투적으로 저러는 거라고 생각 안 버릴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통과될 겁니다. 자, 새누리당이요 저는 엉망진창이라고 보는데, 저렇게 해도 새누리당이 항상 지지율이 40%, 43% 이래 나오고, 선거하면 이기고, 대선도 이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야당의 오늘 이런 행태, 야당 지지자들의 이런 행태들이 그걸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요, 천정배 저격수로 양양자를 띄운다 하면서 더민주가 전략공천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이러는데, 저는 양양자 씨가 호남 출신으로 여성을 나와서 삼성의 상무가 됐다,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인으로 어떤 유리백을 깼다 어쨌다 이런 부분에서 개인으로 자기 성공을 이룬 양양자가 정치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거에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자기 분야에 성공했던 사람이 정치에 와서 그것이 대단하다고 평가되는 게요, 저는 그것 자체가 좀 웃깁니다. 아니 자기가 잘 살라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승진해서 올라서 출세했으면 그것이 정치판에서 어떤 가치로 평가되어져야 됩니까? 아니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신의 돈과 자신의 출세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나 삶이, 대중의 삶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묵묵히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좌쪽에 있을 수도 있고 우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희생을 했다거나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 평가해 주는 것은 대단하지만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 했던 부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던 부분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그것이 정치판에서 똑같은 가치로 옮겨져서 사회에서 그 사람이 평가하는 출세의 가치, 현금의 가치, 이런 부분이 정치의 가치로 등가로 교환되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자, 지난번에 광주에 따른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의당으로 탈당해 가버렸습니다. 수사과정하고 있으면서 대선에 끼어들었습니다. 야권 지지자들은 엄청난 환호를 보냈습니다. 탄압을 받으면서도 옳은 소리를 한다.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문제가 있는 말들이 많고 사실관계가 아닌 말들이 많다고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재판도 끝나기 전에 영입을 해서 보궐선거에 공천을 줬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 사람은 뭘 기대하고 그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 가치들을 한마디로 순수하게 자기 희생을 각오하면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발한 양심적 내부 제보자하고 똑같은 가치에 뒀다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걸 더민주당 지지자들, 친노 지지자들부터 더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벤처에서 상장시켜서 돈 버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오는 거, 상장시켜서 돈 버는 과정에서 투자에 유치하고 그러면서 그걸 상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들도 쓰고 술수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도덕성이나 정직이나 건강한 삶하고 얼마나 거리가 먼가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을 해봤습니까? 근데 그 돈 많이 벌었다고요, 교과서에 오르고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콘서트 하고 다니는데요, 그 콘서트에서 하는 말들이 지금 고통받는 20대 청춘들의 현실과 얼마나 거리가 있고 괴리감이 있는 말들을 하고 다니는데, 그 말을 갖다가 청춘을 위로하니 힐링이니 소통이니 하면서 띄웁니다. 이런 짓거리를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양자 씨가요,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 실적이나
그 개인적인 캐리어 인정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치에 왔어요. 예를 들어서 광주의 딸입니다. 그 사람이 광주 먹여 살렸습니까? 국민들 다수는 또 비판적으로도 볼 수도 있는 대기업의 임원까지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정치의 가치에서 뭘 보여줬습니까? 뭐 지역도 외톨이고 여자라고 외톨이고 여상이라서 외톨이인데 그런 벽들을 다 깼다. 아니 대한민국에요. 그런 벽 깬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 벽을 깨는 과정에서 그분이 뭘 했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자기가 한번 성공해보고 싶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가치가 정치로 왔어요. 개인의 가치가 마치 이 공공적인 공중의 가치로 둔갑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요. 트럼프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고 절대 공화당에서는 1위를 달리지면 안 된다는 부분에 그분이 정치하기 전에 가졌던 개인의 성공 가치가 이 정치에서 성공의 가치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힐러리가 훨씬 문제가 많은 삶을 살았더라도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 본선에서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바꾸자 어쩌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요 우리나라 정치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바라보면서 일부가 그걸 띄우고 열성적인 정치 지지자와 열성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언론이 띄우고 그런 부분에 또 정치인이 고무되고 그걸 가지고 테러 방지법의 본질은 토론이 되지 않은 채 한마디로 70년대식 뭐 인권 탄압으로 논의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갖다 마치기 위해서도 기절을 해야 되고 원내대표가 그리고 이것이 즐거운 민주주의고 선진적 민주주의와 소통을 모범을 보여줬다고 보도가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의 지금 공천을 하면서 띄우는 사람들이 과연 그 띄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걸 띄우고 있는가? 참 대한민국 정치가요 가식적이고 허상적이고 거짓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더러운 정치판에 발을 안 디디는 겁니다.